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을 상대로 컨셉 카피 소송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랑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깨야죠. 전속 계약 해지. 그래서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관리사입니다. 뉴진스를 두고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정확히 뉴진스는 하이브가 아닌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소속입니다. 즉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80%, 미니진 대표 측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외에도 다양한 자회사가 있는데요. 엔터 업계에서는 레이블이라고도 하죠. 그중 하나가 미니진 대표이사와 뉴진스가 속해 있는 어도어이고 다른 하나가 신인 여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속해 있는 빌리프랩입니다. 어도어와 빌리프랩은 하이브의 자회사로 하이브의 지배구조 하에 있지만 사실 둘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상표 역시 뉴진스의 상표권자는 어도어이고 아일릿의 상표권자는 빌리프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뉴진스와 아일릿에 대하여 상표권이 전혀 없습니다. 하이브의 신인 아이돌 아일릿이 뉴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대중의 의견이 많은데요. 미니진 대표는 뉴진스의 컨셉을 아일릿이 카피했다는 이유로 카피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JYP나 SM, YG처럼 한 회사 내에서 다른 팀 사이에 카피가 일어났다면 팀끼리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내가 나한테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미니진 대표가 있는 어도어는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을 상대로 컨셉 카피 소송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니까요. 하이브한테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의 자회사인 빌리프랩과 전속 계약을 한 것이지 하이브와 전속 계약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컨셉을 카피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룹의 컨셉 카피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컨셉 카피는 그룹 멤버들의 이미지, 의상, 헤어, 메이크업 외에도 노래나 안무, 뮤직비디오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베끼는 것인데요. 방탄소년단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의 시대소년단이나 일본의 탄도소년단이 대표적입니다. 컨셉 카피, 컨셉 표절이 관련되는 법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정도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컨셉은 저작권법의 어떤 유형의 저작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표절, 사진 표절, 음악 표절, 안무 표절처럼 저작권법상 정해진 저작물에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컨셉 표절은 저작권법이 보호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는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 중에는 성과 도용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1항 3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세 가지 요건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우선 성과에 해당해야 하는데 성과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어서 컨셉도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뉴진스의 컨셉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에 반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야 성립이 됩니다.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다면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도어와 빌리프랩은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하이브를 대주주로 하고 있는 특수관계입니다. 즉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주주 하이브가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 컨셉을 반영하라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표절이라고 하는지, 이 권리자의 성과가 수요자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수요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거의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행위도 아니라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도 아닙니다. 사실 컨셉 카피라는 것 자체가 한국 법으로는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민수템이라고 몽시나 모리, 말투 따라하는 것을 이제 손민수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실제로 나를 따라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자산입니다. 미니진 대표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어도어라는 기업의 자산이고, 그래서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어도어의 무형자산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속계약을 깨기 위해서는 피프티 사례처럼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전속계약이 해지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가능성으로 이 전속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뉴진스라는 이름은 어도어의 상표권이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룹은 소속사 기업의 지적재산이자 인적재산이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인데요. 그룹이 소속사를 떠나게 되면 소속사는 무형자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전속계약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무형자산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 무형자산 때문에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가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뉴진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중에 법과 대중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사건을 뉴진스와 아일릿의 상표권과 컨셉 카피의 법적 취급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슈를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지식재산 관점에서 해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